문제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맞는 결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툴이 없다라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다각도로 바라보는 경제 이야기 함께할 저는 쌤정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랑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다들 금융 및 투자, 경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관심들이 다들 많으실 거예요. 주변을 보면은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코인이 됐든 얼마를 벌었다 대박이 났다 이런 신화 같은 얘기들을 어깨너머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주변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냥 내가 열심히 일만 해서는 뭔가 좀 뒤처지는 느낌이 한 번씩은 드셨을 겁니다. 그래서 경제 신문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블로그 포스팅 된 것들을 본다든가 인터넷에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본다든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이게 맞는 결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툴이 없다라는 거예요. 저희가 과거를 보는 이유는 미래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을 못해요. 그래서 기준, 가이드라인, 무슨 이론이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돌아가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. 지금 사진 한 장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. 네,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 제가 예전에 제주도 놀러가서 찍은 거거든요. 이쪽은 되게 맑아요. 그러니까 여기만 보니까 엄청 날씨도 좋고 화창해요. 놀기 딱 좋아요. 스쿠터를 빌려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아주 날씨가 좋았죠.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이쪽은 흐리고 막 비가 올라고 하는 거예요. 아, 고민이 되죠. 여기서 숙박을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그렇습니다. 이게 저희가 경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. 그 얘기가 굉장히 장밋빛 좋은 얘기들로만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. 그러면 저희는 이거 하면 좋겠네 라는 판단이 들겠죠. 근데 한꺼풀 벗겨보니까는 이런 악재가 그 바로 옆에 아니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. 한쪽에서 보면 이렇게 호재일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게 악재도 항상 같이 있더라. 그래요.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은 항상 상존을 합니다. 비단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예, 이 사회자분 손 각도가 여기서는 굉장히 이거 나쁜 소원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괜찮았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투자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PER, 퍼라고 그러죠. 네,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여러분이 뭔가 한 주식이라고 보통 주식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주, 두 주 이런 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회사 하나 산다라고 칠게요. 큰 손이 되셔가지고 회사를 하나 살 거예요. 근데 어떤 회사를 보니까 그 회사가 1000억? 조금 더 쓸까? 예,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있다라고 칠게요. 여러분이 1000억을 지금 당장 현찰로 딱 쏘면은 이 회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보니까 100억을 벌었어요. 여러분은 작년에 100억을 번 회사를 1000억을 주고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? 딱 10년이면은 원금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수익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겠죠. 퍼가 10짜리인 주식을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. 퍼가 10이라는 게 이 소리입니다. 퍼가 낮은 회사들을 이제 저퍼 회사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은 이 퍼가 낮은 회사를 사는 거를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. 퍼가 낮은 회사를 사서 장기간 보유를 하면은 나는 무조건 100% 수익을 낼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저희가 돈을 맡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여러분도 그냥 딱 다른 회사 다른 정보 하나도 없이 이 퍼 하나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좀 리스키하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양하고 폭넓게,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한 가지 이론이 아닌 다양한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넓게 봐서 그 안에서 좋은 부분도 찾고 나쁜 부분도 찾고,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물론 넓게 본다라고 100%의 승률을 낼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이 승률을
뭐 아무것도 모르고 찍었다면은 뭐 50%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뭐 55, 그 다음에 뭐 65, 뭐 70 요런 식으로 조금씩 승률을 높이는, 네, 조금 더 맞을 확률이 높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하면은, 먼저 첫 번째로 이슈 사항 같은 것들, 네, 요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어떤 걸 적용해서 보면 좋을까, 예, 이거를 볼 수 있는 툴, 이론적인 툴을 제공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툴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이슈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예상이 된다, 뭐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, 시간이 지나서 차곡차곡 몇 편씩 보다 보면은 다양한 이런 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이후에 뭔가 다른 이슈가 나왔을 때에도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차회 예고, 발음이 쉽지 않네요. 전 국민이 지금 떠들썩한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시작이니만큼 저희가 경제학을 전공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,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거, 수요와 공급 법칙,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 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고, 그거를 통해서 이 정책을 폈을 때 이런 효과 저런 효과가 뭐 예상이 된다, 예, 그렇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.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듣고 도움이 앞으로 좀 되겠다, 볼만하겠다 싶으면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예정입니다. 예,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. 클로징 멘트는 아직 안 정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